네,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렇게 달력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예뻐가지고 2024년 달력이죠. 1월 새로운 한 해의 시작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뻐가지고 어머니 드릴 것도 제가 하나 샀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그 달력 하나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달력을 또 많이 주지도 않죠, 그죠? 시대가 왜 바뀌어서. 자, 12월 3주차 영상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호흡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피아노 전공 도서 이상적인 연습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저자가 20대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극심한 피아노 통증에 시달리다가 알렉산더 테크닉과 명상을 상당 기간 했고 그 깨달은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이제 참고로 한예종에서 이제 필수 지정 도서이기도 했습니다. 자, 호흡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습 방법 7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라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념들을 가득 담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의식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 가지 상념에서 벗어나 호흡이라는 단순한 과정에만 몰두할 수 있다. 호흡은 또한 일상의 걱정을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 이제 문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념들이라고 나오죠. 상념이라는 건 이제 생각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되짚어보면은 우리 일상에서든 피아노에서든 생각을 무조건 줄여야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연습할 때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그렇고 정말 안 좋아요. 예, 그냥 방해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줄이는 방법 중에는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지치는 운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하는 호흡이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제 심장을 단련시켜가지고 호흡을 이제 박자에 같이 일정하게 뛰게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심장이 단련되면서 일정하게 이제 하면서 이제 몸에 이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주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운동하면은 잡념도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죠. 자, 또 호흡을 이렇게 잘하게 되면은 뇌파가 낮아지면서 느린 알파파 상태를 유지하게 이제 도와줍니다. 뇌파가 낮아지면은 역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잡생각이 훨씬 이제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호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같은 책 7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한 뒤에 숨을 내쉴 때에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숨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특별한 방법으로 호흡할 필요가 없다. 편안히 호흡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알렉산더 테크닉 수업을 이제 받은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호흡은 천천히 마시고 깊게 내쉬는 겁니다. 이것을 우선 기본으로 두고 숨을 내쉴 때는 길고 깊게 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길고 깊게 빼야 됩니다. 숨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내쉬는 숨하고는 다르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특별한 방법으로 호흡할 필요가 없다라고 쓰여 있듯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숨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의도를 가지거나 의식을 하면은 더 좋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계속 들이마시기만 바빠요. 들이마시고 충분히 빼주고 해야 되는데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시고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강호흡으로도 입으로도 호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지치고 또 산소가 너무 많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오히려 또 산소도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독성으로 바뀌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산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배우는 법을 배우기에 저자 시어도로 다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호흡하려면은 호흡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자, 관련 문장 보시겠습니다. 배우는 법을 배우기 196페이지에 보면은 사실 핵심은 호흡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몸의 지지 상태를 방해하는 잘못된 긴장을 유발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호흡은 결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지는 것이다. 쉬운 방법은 갈비뼈의 움직임이 몸통의 균형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세를 곧게 하면은 호흡은 자동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걱정하는 마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 과다라고 하죠. 이거를 불러일으킵니다. 현대인들은 생각 과다가 너무 많죠. 결국 좋은 호흡을 위해서는 생각을 줄이고 몸에 맡기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척추를 곧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척추를 곧게 하면은 척추에 갈비뼈가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갈비뼈 상태는 척추 상태에 따라서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와 연결된 척추가 이제 바르게 잡으면은 갈비뼈가 제 위치를 잡고 호흡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갈비뼈가 이렇게 위치를 또 잡으면은 횡격막, 폐에는 근육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횡격막이 이렇게 폐를 잘 늘렸다가 줄여들였다가 이게 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등을 곧게 하고 그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호흡을 의식하지 말고요. 이와 같이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완의 핵심은 생각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줄어지면은 우리는 몸이 자유롭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 교수님한테 마음을 비워라. 연주 전에는 마음을 비워라. 무대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또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 자유롭게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생각을 줄어지게 돕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생각을 줄인다는 거는 이렇게 릴렉스 핵심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쁜 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습 방법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쁜 낮 시간에는 충분히 숨을 내쉬지 않는다. 호흡 과정에서 보면은 서두르거나 숨을 참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또한 호흡이 불규칙적이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또 숨을 내쉰 후 곧바로 숨을 들이마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나쁜 호흡 방법이거든요. 공감하시겠지만은 서울, 경기 사는 사람들은 늘 쫓깁니다. 아침에 전철을 타보면은 진짜 이렇게 무섭게 움직이거든요. 거의 걸어 다니는 거하고 뛰어 다니는 거하고 중간이에요. 그래서 군자역이나 이제 건대역에 가보면은 마치 군대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의 봄을 봤는데 그렇게 공수부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무슨 전투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숨을 내쉬지 못해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죠. 전투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질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숨을 멈추거나 충분히 내쉬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숨을 안 쉬죠. 그죠? 이렇게 숨을 멈추면서 이렇게 무호흡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호흡 상태는 긴장이 많은 피아노 전공생들한테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숨을 안 쉬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쉰다고 생각해요. 참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학생들 만나면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숨을 내쉰 다음에 멈추지 않고 곧바로 들이마시는 것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숨하고 날숨 사이에는 잠시 기다려주는 대기 상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텀이 꼭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배우는 법을 배우기 194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등을 구부리거나 공기를 훅 들어 마시면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숨을 쉬고 난다.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체는 공기를 애써 들이마시거나 내쉬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호흡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몸의 협음과 반사 기능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자, 보통 성악도 호흡을 배운다고 잘못 배워버리면은 부자연스럽게 노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은 듣는 사람은 듣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긴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호흡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의도를 가지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맨날 그러죠.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냥 해라. 이분도 이제 박진영 씨도 알렉산더 테크닉 공부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한 내용들 보면 유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이고 의식을 하면은 역시 불안과 걱정이 생기면서
생각 과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은 불안은 생각 과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 과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어지거든요. 그냥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같이. 그래서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각 과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 과다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부정적인 생각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왼쪽 어깨가 아프죠? 그러면은 이거를 더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놓아두고 더 생각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잊어버리는 동안 몸이 복구를 해요. 몸이 복구를. 근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게 통증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잡념이 어디에 자꾸 손목 아프고 뭐 엄지손가락 아픈데 이렇게 집중이 되는 분들은 숫자를 세어보세요. 1부터 10까지는 좀 안 좋고 1부터 13이나 14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이렇게 모데라토 정도로? 모데라토 맞나? 이 정도 한 게? 예, 저희는 음악인이니까, 이런 정도로,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뇌에 자꾸 트랜스 자극을 주면은, 그러니까 뇌가 자꾸 이렇게 그 최면 상태에 들거든요. 이게 중요한 일인가 보다? 그러다가 몸을 잊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픈 곳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숫자를 세다 보면 또 다른 잡념이 일어나요.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뭐 미트볼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면서 통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통증의 방이 있는데 숫자를 세다 보니까 이 방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 세기가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은 제가 예전에 그 뛰어난 변호사가 그 긴장되고 집중이 안 될 때 상대편에서 자꾸 이제 이겨야 되니까 변호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숫자를 이렇게 1부터 13까지 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거 피아니스트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세기와 더불어서 지치는 운동을 하면 좋아요. 심장을 단련하면은 심박이 일정해지면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거든요. 편도체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랑 관계가 많아요. 생각 과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뇌파가 낮아지고 걱정과 생각이 당연히 이제 줄게 되죠. 심박이 일정하니까. 우리가 불안하게 될 때는 심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호흡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은 생각을 줄이게 되면서 이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지식도 반드시 내면화하셔가지고 실전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